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일리노이 프라이머리 일렉션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물론 우리 주인 일리노이 주의 예선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내일 벌어지는 오하이오, 플로리다 이런 5개 주 예선 결과가 모두 중요합니다. 금년도 2016년도 예선전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선거전이 될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 어디서 이기면 살아나고 어디서 지면 끝장이 되는지 그 우여곡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보들의 전략 또 여론조사 결과 누구의 승패가 예상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하겠습니다. 2월 1일 아이오와에서부터 시작이 된 예선 지금까지 슈퍼 투스데이, 미니 슈퍼 투스데이, 슈퍼 세러데이 이런 여러 가지 고비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희비가 엇갈려 왔습니다. 한 달 반 동안 펼쳐진 예선의 판세가 바로 내일 승패에 따라서 결정적인 결과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투로 말하면은 피니싱 블로우, 끝내기 강타를 과연 누가 날리느냐 이것이 이제 결판이 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입니다. 내일 5개 주 일리노이, 플로리다, 오하이오,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주들입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주가 바로 플로리다 그리고 오하이오입니다. 두 주는 내일 승패에 따라서 대의원을 독식하게 됩니다. 승자가 winner take all 이런 원칙이 있죠. 그런데 이제 플로리다 대의원 수가 자그마치 99표, 오하이오는 66표나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승패가 갈리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공화당 경선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이제 4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일 이제 이것이 2파전이 되느냐, 3파전이 되느냐, 또는 그냥 그대로 4파전이 되느냐, 이것이 이제 갈리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클린턴이 선두를 완전히 확보하느냐, 아니면은 또 샌더스에게 틈을 주느냐, 이것도 이제 결정이 나게 됩니다. 내일 결전을 앞둔 후보들의 행선지를 보면은 이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지난 금요일 바로 시카고로 와서 UIC 강당에서 이제 유세를 벌일 생각이었었는데 폭력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취소를 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력에 대한 공방전이 주말 동안 계속해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공화당 경쟁자들 또 민주당 후보들 모두 이 폭력 사태는 트럼프의 선동적인 언어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비난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유세장에서 시위자들에게 폭언을 계속해왔고 시위를 하고 떠드는 말썽장애들에게 한 방을 날리면은 내가 변호사비는 책임지겠다 이런 선동적인 발언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쪽에서는 어제 그 폭력 사태가 전문적인 시위꾼들을 누가 사주한 사태다. 뒤에서 누가 조종했다. 그래서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금요일 날 유세가 취소되는 낭패를 겪었습니다만은 일리노이주를 결코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블루밍턴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은 워낙은 플로리다 유세를 예정했었습니다만은 이 플로리다 유세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오하이오로 달려간다. 이렇게 스케줄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는 지금 현재로는 낙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하이오는 그렇지가 않고 또 이 예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크루즈, 오늘 다시 일리노이에 돌아와서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루비오는 플로리다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 루비오가 플로리다에서 또 지면은 창피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번 예선전에서 그만 탈락을 하게 됩니다. 백기를 들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재 지지율 여론조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CNN 조사인데 공화당 쪽에서는 트럼프가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모두 앞서 있습니다. 오하이오 트럼프가 41%, 케이식이 35%로 조금 앞서 있습니다. 플로리다 트럼프 40%, 루비오 24%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일리노이 등지에서 일어난 폭력 사태 이것이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두 주의 반응, 후보들이 자신의 주에서 만일 지게 되면 그만 탈락해라 하는 것이 절대 다수의 의견입니다. 오하이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존 케이식 주지사가 만일 오하이오에서도 지게 되면 그만해라 이런 의견이 71%나 됩니다. 그리고 플로리다에서 루비오가 지면 그만해라 이런 의견이 6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오하이오에서 클린턴 대 샌더스가 63대 33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플로리다 61대 34 역시 클린턴이 큰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와 있습니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에서 공화당의 경우에는 크게 다르게 나왔습니다. 존 케이식이 39%, 트럼프가 33%로 케이식이 오히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하고는 반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퀴니피악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 케이식이 38대 38 아주 동률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일리노이 클린턴과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34%, 크루즈가 25%, 민주당의 경우에는 클린턴이 51%, 샌더스가 45% 그렇게 크지 않은 차이입니다. 이 내일 승패에 따른 후보자들 간의 역학관계, 이 정치평론가들의 분석을 간략하게 종합을 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첫째, 플로리다와 루비오가 있습니다. 루비오가 만일 내일 치면은 대충 끝장이 납니다. 그의 정치 생명에까지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공화당 기성권의 지지를 한 몸에 받았었지만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한번 이기지도 못하고 트럼프로부터는 Little Marco, 꼬마 마코 이런 조롱거리가 됐었던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의 정치 생명 자체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오의 빈자리가 나오게 되면은 이 자리를 크루즈가 차지할 것이다. 크루즈가 지지 세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플로리다에서는 트럼프가 모두 우세합니다. 두 번째 오하이오 케이식이 과연 승리를 할 것인가? 여기 주지사인데 NBC 조사에 보면은 케이식이 선두고 CNN의 조사에 보면은 트럼프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만일 케이식이 내일 승리를 하면은 크루즈 유일한 대안이다 그런 주장에 이제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고 7월 전당대회에서 한판 겨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트럼프가 플로리다, 오하이오에서 다 이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타의 추정이 불가하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전에 후보 선출의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서 이기고 오하이오에서 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자칫 전당대회까지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형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클린턴의 경우입니다. 대의원 수가 지금 샌더스의 2배 이상 앞서 있습니다만은 또 내일 5개 주 여론조사에서도 모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미시간주에서 아주 낭패의 결과가 나왔는데 만일 오하이오에서 또 미시간 같은 결과가 나오면은 또 한 번 낭패를 당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샌더스의 바람 잠재우기에 한참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 항상 정치판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바로 일리노이 주입니다. 여론조사도 보면은 트럼프 대 크루즈가 34대 25 큰 차이가 아닙니다. 또 클린턴 대 샌더스도 51대 45 별로 큰 차이가 아닙니다. 샌더스의 지지가 일리노이에서 의외로 높습니다. 이번 주말에 언론들이 지난 금요일 날 UIC에서 트럼프의 유세가 취소되고 폭력 사태가 난 이후에 한 얘기들은 1968년도 민주당 전당대회, 시카고 전당대회를 당장 기억에 떠올리고들 있었습니다. 가장 폭력적인 전당대회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1968년도 민주당
시카고 전당대회였습니다. 당시에 반베트남전 시위대가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을 해서 무려 220명이 중상을 입고 589명이 체포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동원된 경찰과 내셔널 가드가 2만 명이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론들이 이 사태를 Battle of Michigan Avenue, 미시간 애버뉴의 전쟁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의 정치, 부패도 많고 폭력도 많은 도시, 금요일 날 다시 이것이 또 증명이 됐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내일 일리노이를 비롯한 주요 5개 주에서 예선이 열리게 됩니다. 이번 예선은 후보들의 승패를 가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리노이 여론조사, 트럼프와 클린턴이 앞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어제 테러 공격을 받아서 모두 37명이 사망했습니다. 테러는 교통기관시설이 있는 메트로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터키 공군이 테러 기지를 공습한 지 24시간 만에 벌어진 보복 공격이었습니다. 아카데미상 위원회의에 거버너 51명이 내일 회의를 열게 됩니다. 금년도 아카데미상 인종 다양성 결여로 인한 비난과 보이콧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시상식의 시청 3,400만 명으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에 이달 안에 약 10만 명의 난민이 모이게 됩니다. 현재 북부 유럽의 국경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의 작은 타운들에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난민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시리아 평화회담이 오늘 제네바에서 재개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이 회담에 아사드와 반군 측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5년 내전 동안 50만 명이 숨지고 5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시애틀 세븐일레븐 고객이 어제 강도를 총으로 쏴서 사살했습니다. 60대 남자 고객은 세븐일레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40대 강도가 도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 고객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으로 공격자를 사살했습니다. 내일 일리노이 프라이머리를 앞두고 클린턴, 샌더스, 크루즈가 오늘 일리노이에서 유세를 벌이게 됩니다. 트럼프는 금요일 폭력 위협으로 유세를 취소한 이후에 어제 다시 일리노이로 돌아와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갱단원의 공격으로 피살된 9살 소년 타이션 리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타이션을 사살한 라이벌 갱단원의 여자친구를 사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명의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 학생이 인종비하 낙서를 했다가 혐오 범죄 등으로 입건이 됐습니다. 2명의 남자 학생은 인종차별과 반유태인, 반동성애 낙서를 에반스톤에 있는 학교 교회 벽에 했다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내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맑고 흐리고 오늘 최고는 53도, 화요일 63도, 수요일 62도, 목요일은 52도입니다. 금요일 흐리고 비 47도입니다.